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국내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비 환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제작비가 1,500만 바 이상인 작품은 기본적으로 15%를 환급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거나 창의성이 돋보이는 경우에는 추가로 5%가 더해집니다. 또 제작비 규모와 해외 상영 여부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 뮤직비디오 등이며, 환급 계산에는 제작 관련 비용만 포함되고 홍보 마케팅 비용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고용을 늘려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합니다. 내각은 천연자원환경부가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법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는데요. 이 법은 기존 규정을 상위 법률로 격상해 국가기후정책의 기본법으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과 2065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기후변화정책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후기금 설립, 배출권 거래제와 국경, 탄소 조정제도 도입,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이 포함됩니다. 탄소 크레딧은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되며 보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태국 정부가 사회보험기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내각은 1995년부터 적용해온 월 1만 5천 바 상한을 개정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납부율은 기존과 같이 5%를 유지하면서 상한은 2026에서 2028년 월 1만 7,500바, 2029에서 2031년 월 2만 바, 2032년 이후에는 월 2만 3천 밭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상한 구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납부액은 늘어나지만 병가급여와 사망보상, 노령연금 등 혜택도 함께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는 월 1만 7,500밭 이상 임금자의 개인 납부액이 최대 875밭으로 오르며 이는 기존 750밭보다 높아진 수준입니다. 태국 정부가 송클라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내각은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1인당 200만 바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절반은 재난구호기금에서 나머지는 중앙 예산의 긴급 지출 항목에서 충당됩니다. 또한 한야의 지역의 생활환경 복구를 위해 5억 3천만 밭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송클라, 특히 긴급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한정된다고 밝혔으며, 다른 남부 지방에 대한 지원은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제33회 동남아시안 게임 준비 상황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관광체육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며 개막식과 운영 과정에서 준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종목의 경기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은 참가국 변동 때문인데요. 특히 캄보디아가 8개 종목에서 철회하면서 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클라에서 열릴 예정이던 10개 종목은 방콕과 촌부리로 옮겼지만 전체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방콕과 촌부리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홍수 등 국내 현안으로 관심이 분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선수단과 관광객 유입으로 최소 150억 밭의 파급을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장관은 앞으로 송클라와 남부 피해 지역에서 국가급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 지역 회복을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남부 홍수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이번 피해가 국내 총생산의 약 0.1%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지만 국민 생활에는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 대책을 통해 회복을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재발 방지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올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약 0.6%로 전망되며 이는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예측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콘라큰 2단계 정책은 홍수 복구와 병행해 검토되고 있으며
예산 제약 속에서도 피해 주민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홍수 피해가 국민 생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국가 경제 전반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평가와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병행 검토 상황을 전한 것입니다. 태국 정부가 2025 회계연도 국민 민원 처리 결과를 공식 보고받았습니다. 총 접수 횟수는 13만 4,999회, 건수로는 6만 3,541건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5만 5,940건, 약 88%가 이미 처리 완료됐으며 나머지 7,601건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가 민원 접수와 처리 시스템이 국민 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각 부처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국민건강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12월 2일 기준으로 방콕을 포함한 15개 지방이 적색 경보 상태에 들어갔고 또 다른 25개 지방은 주황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방콕 넘캠부에서는 시간당 최고 입방미터당 102.5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보건부는 영유아와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기질 관리, 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를 권고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에어사 THAI, 에어 BKK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을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경보 제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진포 보급, 실내 청정 공간 마련, 전문 클리닉 확대와 이동진료팀 운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영운송공사와 태국 레스토랑협회가 장거리 버스 내 식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은 승객들에게 청결하고 신선하며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식당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영운송공사는 전국 노선을 운영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협회와 협력했고, 협회는 전국 식당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된 도시락을 공급해 신선도와 추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400만 명 이상 승객을 대상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음식 문화와 관광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측은 클린푸드 굿 테이스트 기준을 충족하는 메뉴를 제공하고 각 지역 특색을 담은 맞춤형 여행 도시락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테이스트 오브 타일랜드 온 더 고 프로젝트를 통해 목적지 지역의 특산 음식을 홍보하며 태국 음식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태국 경제 전망이 다소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상국메이소대학 경제예측센터는 올해 성장률을 1.9%로 낮춰 잡았는데요. 남부 홍수 피해로 첫 달에만 400억 바트 손실이 발생했고 관광객 수도 줄어들면서 관광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도 1.6%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11.1%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정부와 민간 투자가 늘어난 점은 경제를 뒷받침했습니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 센터는 성장률이 2% 미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무역전쟁, 북경 긴장, 정치 불확실성, 높은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이 긍정 요인보다 많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회복과 정부 투자 확대, 농업 생산성 개선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는 이 같은 요인이 실현될 경우 내년 GDP 성장률은 1.6% 수준, 총선 자금 효과까지 반영하면 1.7%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관광청이 아버지의 날 연휴 기간 국내 여행객 수를 약 252만 명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103억 밭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시설 평균 점유율은 68%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청은 연휴가 길고 날씨가 예년보다 빨리 추워진 데다 정부의 여행 지원과 콜라큰 플러스 정책이 소비를 촉진해 국내 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광열차와 증기기관차 특별 운행 등 철도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부가 가장 많은 여행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부와 동부가 뒤를 잇습니다. 관광 수입은 동부가 가장 많고 북부와 중부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도시 중에서는
방콕, 촌부리, 치앙마이 등이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청은 이번 연휴 여행 패턴이 가족 중심의 근거리 여행으로 사찰 참배와 식사, 휴식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높은 생활비와 가계부채, 해외여행 증가, 남부 홍수 피해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휴가 국내 관광업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여행 증가와 경제 불안 요인이 국내 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산업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태국이 순환 경제로 나아가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산업부 산하기초산업광업국이 개발한 C제품이 처음 공개됐으며 앞으로 전기차 산업 성장과 배터리 관리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학습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행사에서는 배터리 재활용뿐 아니라 탄소 포집 저장용 소재, 히토류 활용 기술 등 다양한 첨단 소재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가 기술 상용화와 자원관리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사회, 경제, 환경 모두가 혜택을 얻고 태국이 아시아 전기차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리람 창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오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창 클래식카 리바이벌이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아세안 최대 규모의 클래식카, 스포츠카 축제로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참가하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행사에서는 트랙 퍼레이드와 드래그 레이스, 짐카나 배틀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영화 패스트 앤 퓨리어스로 유명한 다치 차저도 공개됩니다. 관람객은 그리드 워크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가까이서 보고 기념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는 태국 최대 이륜차 음악축제 커맨더 시티 23주년도 함께 열려 공연과 문화체험이 이어지며 수익금은 의료 장비 구입에 기부됩니다. 이번 행사는 모터스포츠와 음악, 문화가 결합된 축제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하샤이 홍수의 여파로 송클라 호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국 우주기술지리정보개발원은 위성 관측을 통해 대규모 퇴적물이 호수로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무앙 송클라와 하샤이 인근 지역에서 토사와 진흙, 유기물이 집중적으로 쌓이며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탁도 증가와 어류 호흡장애, 지역 어업 피해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기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지방당국에 전달해 수질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송클라 호수의 회복을 위해 위성 관측과 현장 조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방콕시가 오는 12월 4일 하루 동안 기관과 기업에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최근 방콕 전역 50개 구와 중부 여러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황 단계로 치솟아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콕시는 교통량과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질 악화를 완화하려는 조치라며 시민들에게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격렬한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은 야외활동을 피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참여자는 약 17만 명, 목표는 30만 명이며 346개 기관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건설 현장 관리와 매연 차량 단속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차량 정비와 대중교통 이용, 노천 소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차량 통행량을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며 모두가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국제도주범 4건을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국적의 41세 남성으로 중국 금융기관을 속여 약 28억 바트를 불법 대출받은 뒤 태국으로 도주해 파타야 네일숍에서 은신하다 검거됐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2명과 여성 1명으로 자국민을 속여 미얀마 캄보디아 콜센터 사기 조직으로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방콕에서 체포됐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 국적의 37세 남성으로 대마초 밀수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해외로 도피 후 태국에 입국해 방콕에서 행정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던 중 붙잡혔습니다. 마지막은 이탈리아 국적의 26세 남성으로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로 방콕 에까마이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이번 검거가 각국 당국과의 협력 결과라며 피의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시가 오는 12월 9일 개막하는 제33회 동남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랑카맹 도로 정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위산우 섭손폰 부시장은 체육청과 랑카맹 대학교 인근을 직접 방문해 보도 정비와 통신선 지중화 진행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주요 구간은 이미 지중화가 완료됐고 나머지 구간도 개막 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랑카맹 소위 24에서 26 구간은 정비가 끝났으며 소위 24 도로는 12월 7일부터 개통됩니다. 다만 개막식 행사로 교통 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장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와 시설물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 정비된 보도에 오토바이가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최고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콕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국제 스포츠 행사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라오따 마약 조직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12월 2일 대법원은 피고인 라피칸의 상고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라오따 셀리와 아내 아사마, 두 아들 윗장과 바람이 그리고 라피칸 등 5명이 약 900g의 마약을 소지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계 마약 거래망과 연계해 비밀 수사 요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됐습니다. 1심에서 라오따와 아내는 자백으로 감형돼 각각 25년형을 선고받았고 두 아들은 사형, 라피칸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됐으며 이번 상고심으로 라피칸의 종신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콩켄에서 배송기사 남성이 동료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2월 2일 오후 피의자 36세 남성을 체포해 범행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30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월 28일 저녁 두 사람이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차량에 함께 탑승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동 중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이 이어졌고 피의자가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시신을 물류센터 인근 수풀에 유기했으며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히며 현재 타인의 신체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콘파톰 사남짠 지역 팩가셈 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월 2일 오전 대형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로로 돌진해 픽업트럭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와 경찰관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트레일러와 픽업트럭 3대로 경찰 중령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동승한 여성과 또 다른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구조대는 차량에 갇힌 사상자를 구조 장비로 꺼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목격자와 CCTV 영상에 따르면 트레일러는 방콕 방향으로 달리다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청이 비지짜오 프라야 2025 축제의 대규모 불꽃놀이 공연을 다시 선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 국왕의 날을 맞아 드론과 불꽃을 결합한 특별 공연이 마련되며 짜오프라야 강변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불꽃 공연은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총 7회 진행되며 매회 오후 8시 45분에 시작됩니다. 특히 첫날 공연은 드론과 불꽃이 함께 펼쳐져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축제는 드론 500대와 1000대 공연, 폭포형 불꽃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방콕 짜오프라야 강변 남하 8세 다리에서 남하 3세 다리 구간까지 이어집니다. 축제는 11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2026년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매력 약화와 공급 과잉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안 나킨 파타라 은행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최소 2에서 3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전국 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는 약 30만 건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공급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콘도와 고급 단독주택은 공급 과잉으로 위험 요인이 크고 외곽 지역 타운하우스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인프라 확장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되는 방콕 주요 지역과 푸켓 등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대상 콘도 거래는 일부 지역에서 감소했지만 방콕과 푸켓 등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강화해 신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업체들은 저탄소, 친환경 주택 개발로 시장 위험을 줄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12월 3일 오전 7시 기준 평균 농도는 47.1마이크로그램으로 태국 기준치인 37.5를 넘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황 단계에 해당합니다. 현재 방콕 내 62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락, 사톤, 나크라방, 민부리, 방코렘 등 일부 지역은 50을 훌쩍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 시 반드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위험군은 외부 활동을 피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상국은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대기 확산 조건이 좋지 않아 미세먼지가 쌓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일부터 9일 사이에는 바람이 강해 일시적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 정부가 주류 판매와 음용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2월 2일 관보에 게재된 알코올음료통제위원회 공고에 따라 기존의 판매 금지 시간 일부가 해제되고 음식점과 주점 내 음용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규정은 알코올음료통제법 개정안의 근거에 시행되며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상업활동과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음용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판매 금지 시간이 시작되면 즉시 음용도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금지 시간 시작 전에 이미 음용을 시작한 경우 최대 1시간까지는 이어서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둘째, 판매 시간 확대입니다. 기존 총리실 공고를 폐지하고 새로운 판매 시간을 규정했는데요.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180일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되며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는 정식 허용됩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구간은 방콕과 지방알코올통제위원회가 사회적 보건적 영향을 평가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셋째, 예외 규정도 명확히 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을 위한 공항 내 판매, 법적 영업시간 내에 운영되는 유흥업소, 호텔 내 판매는 기존처럼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방콕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사회적 보건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6개월간 평가한 뒤 추가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된 사회, 경제 상황에 맞춰 상업적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광경찰이 꼬팡안에서 러시아인 부부를 불법 숙박업과 차량 임대 사업 운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12월 1일 오후 주민 신고를 받고 관광경찰과 행정당국이 합동으로 수색에 나선 결과 문의 방갈로를 운영하던 부부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객실 7개를 하루 500바트에 임대하며 예약은 온라인과 왓츠앱을 통해 관리했지만 정식 숙박업 허가증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으며 월급을 받고 접객과 청소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에게 무허가 숙박업 운영, 외국인 불법 취업 및 고용 혐의를 적용했고 직원에게도 불법 취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설립한 회사가 노미니 회사 형태의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최근 수백만 바 규모의 자금 회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은 꼬팡안 경찰서로 이송돼 법적 절차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 시 모든 연루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